私は川北彩花です。週刊 K リーグ愛してる。 가족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던 거는 부모님의 뒷바라지가 제일 컸던 것 같고, 이제 부모님한테 속 안 썩이고 더 높은 선수가 돼서 부모님에게 꼭 외제차 한 대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큽니다. 네, 아니 여기서 공약하시죠. 아버지, 어머니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해주세요. 아버지, 어머니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사드리겠습니다. 네, 제네시스는 국산차입니다. 네. 네, 국산차 좋죠. 네. 여러분은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축구선수 윤영선입니다. 주간 K리그는 축구팬들의 탕탕 후루후루 취향 저격 어플리케이션 오늘의 K리그 축구 커뮤니티 축구 디스코드 종합 스포츠 커뮤니티 페어플레이와 함께합니다. 네, 골! 타점 좋은 김보규입니다. 골대 맞고 나오는데 또 한 번. 골키퍼를 맞고 골대를 맞았으면 에올레 선수가 다시 처리해도 되는데 다시 들어갑니다. 에올레르가 나는 PK는 너무 쉽다. 그렇다면 슛! 골! 여기서는 김한준이 해결합니다. 넘겨줬고요. 여기서 슛! 골대 맞고 변경준 플레이오프로 가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자, 이명수 선수 정말 좋아하네요. 네. 자, 이제 트로피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캡틴 이명주와 함께 인천 선수들 이제는 잔류의 상징에서 승리의 상징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던 파란 물결이 올 시즌 마지막 페이지를 우승이라는 두 글자로 기록합니다. 2025 K리그2 우승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강등은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강등을 경험한 적이 없는 팀들에게 이 강등이라는 것은 정말 아프고 슬픈 그런 일이고요. 하지만 선수, 감독, 또 구단 프런트, 팬들 모두가 한데 마음을 모아서 곧바로 승격의 성과를 이뤄냈고요. 이제 모두가 웃는 얼굴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자, 대표이사의 모습이고요. 조건호 대표이사 부임 첫 해에 또 이런 또 대단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네, 후반으로 돌아왔습니다. 후반은 예고했던 대로 여자나는님과 함께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주 연속 왔네요. 네. 우선 여자나님 어제 2주 연속이고 저번에는 연장전이었는데 이번에는 후반전으로 출연을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방송이 솔직히 연장전과 본방에 이 경계선이 상당히 이제 애매해졌어요, 사실. 예, 본방도 막 전화로 이제 옛날엔 연장전만 전화 그러니까 비대면이었고 본방은 이제 대면 녹음이었었는데 살짝 좀 애매해진 거는 좀 있습니다. 다만 요 차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차이냐? 정규적으로 월요일 날에서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에 올라가는 방송이냐 아니냐 요 차이로 본방 연장전의 차이로 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좀 후반전을 이제 요즘 전후반으로 나누고 있거든요. 그 원래 우리가 전후반으로 나눴었잖아요. 이미 네. 여자나님은 원년 때부터 이미 저희 방송을 이제 근데 여자나님과 우리 중앙 K리그의 인연이 벌써 이제 12년이 된 거잖아요, 사실. 12년. 그렇죠. 그러니까 횟수로는 13년 차예요. 네. 왜냐면 만 12년이고요. 진짜 13년째 이어주고 있는데 참 오래 간다. 13년 정도 되는 친구는 정말 절친 아닐까요? 그렇죠? 예. 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여자나느님 뭐 한 주간 뭐 근황 얘기 한번 좀 여쭤보면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예고된 근황이 있었죠. 네네. 아산을 가서 마지막 그쵸. 라운드 경기 보고 더블헤더. 네, 그리고 농구장으로 이동해서 또
WKBL 농구도 보고 그게 23일 일정이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얘기 내가 리뷰하면서 아니 하는 김에 그냥 그 얘기부터 해버릴까요? 그렇게 해도 되고요. 네, 이거 제 대신 이거부터 좀 얘기를 좀 네.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약간 시간 순서가 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요거부터 좀 얘기해야겠네요. 우선 여자나느님의 댓글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을게요. 네. 우선 여자나느님이 11월 18일에 남겨주신 댓글이 있습니다. 이거 연장 전에 AS로 남겨주신 건데, 방송서 제가 언급한 여자 ACL 수원FC 위민 다른 조 상황상 8강 진출 18일 아침에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18일에 남겨주셨네요. 그러면서 내년 1월에 8강 토너먼트 추첨 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라고 연장전에 대한 이 AS를 남겨주셨습니다. 이때 뭐 다른 조별 예선 경기 결과가 나왔나 보죠? 한 경기 무슨 A존, B존, C존 어쨌든 예. 조까지는 기억 안 나고 저기 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뉴스는 봤어요. 네네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되면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원 FC 이민이 1승 1무 1패 승점 4점이었는데 그리고 3위. 근데 다른 조의 한 조가 2패를 앉은 팀 두 팀이 맞대결을 마지막 경기를 해요. 그러면 그 경기 아직 안 했는데 네. 그 경기 승자가 3위가 되는데 승점이 1승 2패, 승점 3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무조건 수원 FC 윗자리 최소한 조 3위 3개 팀 중에 2위를 확보하게 돼서 네, 그렇죠. 그래서 8강 진출이 확정된 겁니다. 네, 근데 어지간해서는 1승 1무 1패에 그러니까 3위지만 1승 1무 1패 정도의 성적이면은 어지간해서 16강 올라가더라고요. 네, 좀 애매하긴 했고 좀 불안한 면이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잘 됐네요. 예, 그래서 여자나님 이렇게 AS를 남겨주셨고 또 하나 재밌는 댓글 하나 남겨주신 게 있습니다. 이 댓글이 이렇게 본방에서 이렇게 화제거리로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무슨 뭐 이렇게 하면서 댓글도 같이 소화하니까 재밌네요. 우선은 여자나님이 또 11월 20일 날 남겨진 댓글입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국 중 퀴라소가 있는데 퀴라소 확정이 됐나 보죠? 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인구 15만의 작은 나라네요. 본선 첫 출전. 근데 감독이 이게 진짜 나 놀랐어요. 아드보카트 감독이었다. 네. 놀랍네요. 네. 와, 근데 아드보카트 감독이 대단하긴 하네. 그러니까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를 월드컵 본선 행으로 이제 이끌었다라는 의미니까 아드보카트 감독은 명장이 맞나 봅니다. 오, 놀랍다 진짜.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얼마 전에 이라크였나요? 어디였지? 어디 감독이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우리랑 같이 막 붙었었죠. 아마 이라크 맞은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벤투 감독이 있었던 우리나라랑 붙어가지고. 근데 벤투 감독 얘기 나온가? 벤투 감독을 내친 아랍에미리트는 탈락했죠. 그쵸. 와, 이거 이런 벌 받은 거야. 응? 돈 많다고 그냥 이렇게. 아니 일단 난 벤투 감독 사람들이 물론 왜 욕하는지는 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본 이상 하는 감독인데 좀 괜찮은 감독으로 보거든요. 한 벤투 감독 정도만 있었어도 우리나라 그리고 꾸준하게 지금 이제 팀을 잘 만들어놨는데 이게 요즘 들어서 무너진 것 같아서 국대 보니까 또 한숨 나오네요. 뭐 알아서 잘하겠지 뭐. 에휴 그렇습니다. 뭐 덕분에 근데 이게 여자나님이 이렇게 말씀 주셔서 이 얘기도 하게 되고 저도 알게 돼서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시간 순서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러면서 이제 아산 얘기로 자연스럽게 합니다. 근데 아산 얘기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성남 얘기로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성남 팬으로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우선 그 11월 23일 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오전부터 시작했던 경기가 또 있었죠. 아산 경기를 보면서 MLS 8강전 LAFC 대 밴쿠버 중계 소리만 들었는데 아쉽네요. 후반 막판 손흥민의 골로 멀티 득점 2대2 무승부 LAFC 두 골이 모두 손흥민 골. 정말 대단했습니다. 연장까지 갔지만 결국 승부차기 1번 키커 손흥민의 골이 막혀서 결국은 3대4 승부차기 패. MLS 일정이 끝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올 첫 시즌은 MLS 일정이 이렇게 아쉽게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8강이고 이제 서부지구로는 이제 4강전 중결승이었던 거죠. 네. 근데 대단한 게 손흥민이 두 골을 다 넣었어요. 네. 근데 참 이 경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들었다 놨다 했는데 또 내가 연장까지 몰고 가서 내 연장을 끝낸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부차기를 실축해가지고 결국 이 경기의 처음과 끝을 아니 뭐 이 승패는 손흥민이 만들었구나. 뭐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나쁜 의미이기도 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뭐 이 경기 너무 아쉬웠고요. 저도 사실 이 경기 제대로 못 봤거든요. 못 봤고 이제 이게 왜냐면 이게 연장까지 가는 바람에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일행이 5명이었는데 그중에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정신없이 가면서 저도 소리로는 들었었는데 와 진짜 손흥민이 골 나왔다는 그 소리에 그냥 우와 야 했는데 애들도 막 좋아하고 와 손흥민 역시 대단해 이랬는데 승부차기에 실축했을 때는 그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가 기껏 손흥민을 실격화 시켜놨는데 애들한테 근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이 실축한 거에 대해서 하면 애들이 또 이제 좀 안 좋게 볼까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첫 시즌 정말 훌륭한 시즌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역시 손흥민과 이 부안과 콤비가 흥부 이 콤비가 워낙 잘해서 개막전을 야 역시 미국도 딱 보니까 이거 손흥민이 오면서 LAFC가 엄청난 관심을 가지니까 개막전 MLS 다음 시즌 개막전을 인터 마이애미와 그러니까 메시가 있는 팀이죠. 메시와 손흥민으로 딱 붙였어. 정말 역시 손흥민이 미국 그 MLS 가가지고 엄청나게 관심을 받게끔 하고 있구나. 그리고 솔직히 MLS 입장에서도요. 지금 손흥민 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영국 팬들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는 당연히 보겠고 그래서 중계권도 막 쿠팡 플레이에서 사가고 이렇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막 MLS 다 보게 됐고 이래서 MLS 입장에서도 한박 웃음을 지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LAFC가 이제 사실 얼마 역사가 짧은 팀인데 단숨에 그냥 LA 이제 이쪽에 인기팀으로 부상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로 화제를 일으켰던 이번 올 시즌이었다.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됐네요. 뭐 여기 대해서 더 하신 말씀 더 없으신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갈까? 예, 더 하신 말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이게 실제로 계약 조항상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네네. 제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어요. 네. MLS 비시즌 동안 손흥민 유럽에 2-3개월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연장전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아닌가? 내가 말은 안 했어요. 그런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지 나도. 아무튼 예. 그래서 뭐 또 토트넘으로 단기 임대 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뭐 정확한 내용 모르고 그러면서 그 정확한 내용 오피셜 뜻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임대인지 뭔지 모르죠. 이걸 일축했었죠. 그런 거 아니다라고 뭐 본인이 밝히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비시즌이고 토트넘이 요즘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잠깐 알바로 뛰다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비시즌이고 야 몸 좀 너무 험하게 굴리나? 안 그래도 이제 점점 말년으로 가고 있는 선수한테 아무튼 뭐 그래도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볼거리가 많아지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선수는 이제 저는 얼마 전까지 차범근을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도 차범근 그 레전드께서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겸손하게 최고의 선수는 제가 아니라 손흥민이죠 얘기해서 저는 속으로 차범근이 당신도 얼마나 대단한데 너무 겸손하시네요 라고 했었는데 이제 슬슬 약간은 이제 남은 뭐 커리어가 남긴 했지만 이 정도 게다가 우승이 너무 컸거든. UEFA컵 우승. 손흥민 쪽이 조금 더 이제 우세해지지 않았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차범근이 절대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그 손흥민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 솔직히 나 그래서 너무 아쉬운데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면 그래 토트넘에 가서 조금 더 띄워주면 안 되겠니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자나님이 또 이제 그 날에 또 이제 댓글을 이어서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자, 고춧가루의 충남 아산 결국 전남도 침몰시켰습니다. 은고이에 업사이드 된 이 두 번째 골 아쉽네요. 골로 인정되었으면 9호 골로 여름 이적 시장에 와서 팀 내 득점왕이 되었는데 한겨울과 같이 8골로 공동 1위입니다. 그래도 잠깐 이거 끊자면 득점왕 원래 경기수가 적은 사람이 1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은고이 아닐까? 경기수는 훨 적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산 실내체육관 와서 WK리그 여자농구 옵니다 라고 이렇게 실시간 중계처럼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방송이 라이브 방송은 아니지만 댓글 자체는 라이브처럼 이렇게 남겨주신 거 좋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 보고요. 그거를 여자님이 실천해 주신 게 아닌가 싶고요. 우선은 그날 있었던 거를 한번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한번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남 김현석 감독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지 아산 팬이 아니라 제 상대 입장에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사실 아산은 그날 경기 버려도 되는 경기였어요. 어차피 9위로 확정된데 전남은 플레이오프가 완전 결정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결국 떨어지기까지 했지만 근데 모든 공격 지표에서 또 선수들의 몸놀림에서 아산이 앞섰습니다. 네. 공격을 제대로 펼 상태가 아니었고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는 뭐 호난 선수였나요? 부상을 입어서 못 나왔다. 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슈팅도 아산이 더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볼 점유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네. 김은석 감독 뭔 생각을 했었나? 전남 선수들은 무슨 생각을 했었나? 의구심이 들고 이제 아산 팬 입장으로 돌아와서요. 이날 경기를 좀 얘기하면 제가 댓글에는 응고이의 두 번째 골이 옵사이드 처리가 돼서 실축이 골 취소가 됐다. 네. 이게 아쉬웠다고 제가 댓글을 다는데 지금 대준 씨는 또 제 이 말을 들으면 웃을 겁니다. 왜요? 응고의 두 번째 골이 취소됨으로 말미암아 응고의 기록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응? 뭐 있어요? 취소됐는데 뭐 기록이 생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웃을 준비하세요. 네. 웃을 준비를 하는데 이거 웃을 준비를 하면서 이게 듣는 것도 처음이네. 아무튼 웃을 준비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참고로 회사 회의실인데 밖에 이제 직원도 계셔서 너무 크게 웃으면 좀 부하 직원들한테 좀 체면이 안 서서 제가 그냥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웃을게요. 우선 장전하고 있겠습니다. 네. 응고이가 첫 번째 골은 제대로 넣었어요. 네. 두 번째 골은 이양민 선수로 제가 기억하는데 골키퍼의 시야를 방해했다. 옵사이드. 맞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집에 와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봤는데 그건 정신 맞아요. 취소가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저도 그렇습니다. 시야를 방해했는데 응고이가 댓글에도 얘기했다시피 8골을 넣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기록이 뭐냐? 8월부터 11월 때까지 8경기에서 8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경기 2골 넣은 경기는 없어요. 무조건 그냥 평균 한 골씩은 8경기에서 8골. 그러니까 두 골 넣은 경기도 없고 또 하나의 기록이 월 2골입니다. 한 달에 2골씩? 네. 오, 이거 힘든데? 네. 8월에 2골, 9월에 2골, 10월에 2골, 11월에 2골. 그래서 8골. 근데 또 하나의 기록이 있어요. 이건 아마 아산 뭐 직원들은 알고 있겠죠. 근데 해설가들도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찾다 보니까 제가 기록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네네네. 8월에 2골도, 9월에 2골도, 10월에 2골도, 11월에 2골도 2경기 연속골이에요. 오, 우와. 근데 3경기 연속골은 안 나왔어요. 희한하다 진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그 옵사이드 선수가 누구였죠? 이양민이요. 이양민 선수가 은고이 너의 기록을 내가 지켜줘 하면서 거기 서가지고 은고이 선수의 골을 취소시켜버린 거구나. 제가 그래서 대기록이 나왔네요. 좀 웃기기는 약간.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네. 은고이가 골을 넣은 게 8월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예. 8월 9일 경남과의 홈
24라운드 경기 2대2 동점 경기에서 은고이가 골을 넣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바로 25라운드 안산과의 원정 경기에 2대0로 이길 때 은고이가 골을 넣었어요. 두 경기 연속골이에요. 네. 24라운드, 25라운드. 음. 그 다음에 건너뛰고 28라운드 9월에 9월 7일 네, 충남 하성과의 경기. 그때 제가 방송에 나와서 말했죠. 97번. 그렇죠. 97번에 9월 7일 날 골 넣길 바랬다. 나 그거 보고 웃었는데. 예. 네. 그 28라운드에 넣고 29라운드 부천에 3대0으로 이기는 홈 경기에서 골 넣었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골이 없다가 10월 달로 또 넘어가서 10월 12일 34라운드 경남과의 경기. 결승골이 났네. 네. 1대0으로 이기는 경기. 그 다음도 결승골이죠. 35라운드. 김포와의 경기 때. 제가 잘못 말씀했네요. 그런가요? 8일날 안산과의 33라운드, 34라운드 경남단. 그 10월 8일 날 그러니까 안산과의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결승골. 그 다음이 12일 경남과의 경기에서 결승골. 그러니까 33라운드, 34라운드 두 경기 연속골. 그리고는 또 골을 못 넣었다 11월 달로 또 넘어가요. 네. 11월 달에 들어와서 38라운드 부산과의 경기 원정 그리고 최종전. 세 경기 연속골을 넣고 두 경기 연속골이고 월마다 두 골씩 넣고 이 기록을 세웠어요. 정말 꾸준한 선수네요. 이 선수가. 은고이 선수. 게다가 자기 97번이라고 97년생 97번이라서 영과 땡찌가 생각나는 9월 7일 날 골을 넣고 정말 대단한 선수다. 넣을 때 넣고 넣지 말아야 될 때는 또 넣지 말아야 될 걸 아는 선수. 은고이. 예. 충남 아산이 올해 해트트릭 기록한 선수가 없어요. 멀티골까지는 있는데 좀 그러네요. 네. 그래도 뭐 저기 충북 청주는요 몇 경기 12경기인가? 12경기 동안 아예 팀 자체 골을 못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을 상대로 어떻게 골을 넣는지 난 그것도 의문인데. 난 동시에 2시에 다 펼쳐졌잖아요. 딱 보는데 충북 저를 골 넣는데 잠깐만 이게 몇 경기만이야 하면서 너무 웃긴 거예요. 그 일행들이랑 같이 보는데 너무 웃겼어요. 그게 골을 넣긴 했는데 그걸 인천을 상대로 넣네. 당연히 인천이 살려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 여튼 어쨌든 고춧가루 뿌린 거죠. 완전 뿌려줬죠. 근데 그거에 어부지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뭐 성남도 이겼어요. 근데 그 덕을 성남이 보게 될 줄은 정말 몰랐고 우선은 그 김현석 감독님이 친정 사랑을 베풀어 주신 상황이 돼버렸네요. 마지막 그래 너희 충남 아산 내가 떠났는데 미안하니까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전남을 탈락을 희생을 해서 너희 홈 경기 마지막 승리 해줄게. 약간 이런 건가? 근데 제가 이제 성남 탄천에 있었을 때는 제가 이미 지우 씨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솔직히 성남이 100대 0으로 이겨도 전남과 이랜드가 나란히 이겨버리면은 그냥 끝이거든요. 프로 못 올라오고 이제 여기서 이제 잔류 탈락이구나 했는데 우리가 이겨도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한 골 먹은 거예요. 부산한테. 그래서 1대0으로 지고 있네? 보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그 전남이랑 이랜드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 쿠팡 플레이로 계속 이제 번갈아가면서 봤거든요. 휴대폰으로. 근데 또 이랜드는 크게 뭐 이기고 있었고 저기 전남도 먼저 한 골 넣었네. 우리 이겨도 될라 말라 하는데 우리부터 지고 있으니 끝났구나 이랬는데 아니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이제 1대1 동점 만든 다음에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러니까 이랜드 쪽은 어쩔 수 없이 너무 크게 벌어졌고 충남 와서 왜 이렇게 열심히 해주지? 이상하네. 진짜 고춧가루 뿌려주려나? 왜 이러고 있고 근데 그 부산이 퇴장을 당해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퇴장 당해주고 가시고 그러다가 또 이따가 조이즈 선수가 저 블랙존에 있는 이 성남 선수들한테 공손하게 인사를 하면서 자책골을 해낸골로 넣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좀 있다가 뒤에 있는 아저씨들이 야 충남 아산이 또 골 넣었대. 우리만 이기면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다시 봤더니 2대1 됐다가 다시 1대1 됐다가 골 취소했죠. 그러다 결국 기어이 페널티킥으로 2대1로 이겨가지고 그것도 제가 경기 끝나기 직전에 데니스를 넣었는데 네네. 경기 볼 때 은고이가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은고이한테 PK 찬스를 주지 왜 데니손이 결국은 데니손이 그거를 만들어낸 거였거든요. 네네네. 네.
경기 볼 때는 그랬는데 나중에 경기 끝나고 그걸 발견한 거죠. 좀 아까 말씀드린 거. 아까 그거 하는 사이에 그래 은고의 기록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온 우주가 성남을 도와주는데 그 사이에 온 우주가 은고의 골을 넣지 말라고 옵사이드 같은 팀이 해서 골 취소 시켜줘. 피니트킥 은고의 차지 말고 데니션 이거 다 온 우주가 다 도와줬네. 은고의 기록을 지켜야 돼. 굳이 그 지켜서 뭐 득될 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예. 그러니까 저 혼자만 그 기록을 찾았을 거예요. 뭐 정말 팀에서는 알고 있겠죠. 근데 아니야, 모를 것 같아. 이거 딱 나중에 충남 아산이 우리 방송이 특이하게 이게 그 구단에서 들은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구단들이 저희 방송 좀 알아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방송을 좀 듣는 것 같아. 그랬는데 아마 몰랐다가 여자나님의 말을 듣고 깜깜하지 놀라서 뭐야 진짜야? 찾아보니까 진짜인 거야. 막 이래가지고 은고이 너 다음 시즌에도 한 달에 2골씩만 넣어. 그렇게도 훌륭한 거긴 한데. 예. 작년에 중요, 그 전에 6학년, 결국 K리그 1으로 갔거든요. 아산에서. 은고이 또 K리그 1행을 할래나. 그러니까 스토브리가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니까. 예. 그리고 이 경기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할게요. 보이지 않는 MVP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짧은 시간 뛰었는데. 네. 아담. 교체해서 들어왔는데 진짜 아담이 여기저기서 활약을 많이 해줬거든요. 보이지 않는 MVP 아담을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했나 보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여파가 진짜 성남에까지 미쳐가지고 성남 경기 끝나고 뭐 우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좀 나는데 이렇게 돼서 여자나님 덕분에 여자나님의 지지하는 팀 덕분에 성남이 덕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물론 바로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수도 있고 이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여기까지 이 드라마까지 써준 것만 해도 성남 팬들한테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나느님이 또 준비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들어보되 또 하나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 방송이 지난주에 꽤 저희 팟빵 순위에서 꽤 선방을 했습니다. 선방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 고향 여자 축구단 그거 있잖아요. 제가 조금 좀 썸네일을 조금 자극적으로 만들었어요. 6시 내 고안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아니 그게 팟빵 메인에 올렸거든. 사실 나는 썸네일 올리면서 이거 팟빵 메인에는 못 올라가겠다. 올리면은 이 팟빵의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 올릴 거였는데 올려주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3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일간 1위인가 2위까지 1위는 아니고 2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가 우리 이제 팟빵 확실히 야구가 인기가 좋은가 봐. 아니 MLB 방송까지 합쳐서 7위권까지 다 야구거든요. 우리만 3위야. 근데 6시 내 고안이 북한 얘기가 은근히 조회수가 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역시 북한 축구 얘기가 생각보다 이게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아마 지섭씨 같은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지섭씨를 그리한 분들이 있거나 이런 것 같은데 제가 얼핏 듣기로는 확실히 몰라요. 여자나느님이 또 북한 얘기를 좀 준비하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좀 들어도 될까요? 북한이 소위 김정은을 우상화시키는 축구를 통해서 어이없는 일을 펼쳤어요. 어떻게 하면 우상을 할 수 있죠, 축구로? 네. YTN 뉴스로 나온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예.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 여자 대표팀이 U17 월드컵에서 우승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연속 우승이었다는 것도 연속 제가. 우승했다. 예. 근데 경기 끝나고 북한의 제일 신문인 노동신문에 이미 우승 기사를 때렸어요. 그 당일로 보도를 해놓고 이틀 후에 그거를 녹화 방송을 했어요. 그 결승전 경기를 녹화 중계를 했구나. 녹화 중계를 했는데 북한판
거리응원 그 녹화 중계 시간에 나온 거예요. 아니 녹화 중인데 굳이 결과 다 나왔는데 길거리 응원을 했다고요? 네, 길거리 제가 YTN 뉴스에 그 좀 특이하네. 유튜브 지금 갖고 왔어요. 뒷북 거리 응원 아니에요? 아무튼 예 말씀하시죠. 예. 뒷북 거리 응원인데 거기에다가 한 줄 더 떠서 아예 생방송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축구에서 우승차 뜨면 캐스터든 해설자든 약간 흥분하게 되죠. 약간 나온 우리가 만약에 월드컵 우승했다 그러면 흥분하고 소리 높아지고 중계진이 그렇죠. 근데 중계진 목소리가 상당히 차분했어요. 다 알고 한 거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아무튼 말씀 이어가시죠. 예. 그 뉴스 이제 YTN 그 앵커 말로는 북한 여자팀이 우승해도 우리가 칭찬할 건 김정은뿐이 없다. 네? 누가 그런 말해요? 그렇게 이제 짐작하는 거 YTN이. 꽤 차분하고 더구나 17세면 어린 애들이잖아요. 네. 고등학생? 그쵸? 고등학생이죠. 고등학생? 예. 그러면 우리는 뭐 학생이라고 부르던지. 근데 북한은 거는 처녀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처녀들, 처자들 안 그러게 이게 다행이네. 아무튼 가시나라 가는 것도 다행이고. 예, 아무튼. 어쨌든 난 예. 2002 월드컵 때문에 그 거리응원에 쇼크 받았는지 거리응원을 실현을 했는데 녹화 방송하면서 거리응원을 굳이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걸 다 정말 동원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북한의 현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좀 씁쓸하게 하네 그거. 진짜 어이없는 그런 모습이고 제가 그거를 대준 씨한테 그 유튜브 뉴스 유튜브 좀 이따 아직은 안 보내드렸고 보내드릴게요. 아 예. 확인해봐요. 근데 그 댓글창에 올리시면은 이거 보고 도대체 얼마나 황당했길래 하면서 궁금하셔서 아마 볼 수 있도록 저희 댓글창에 올려주시면 어떨까요? 예, 저한테 보내주셔도 좋은데 그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예전에 근데 북한에서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2010년도 남아공 월드컵 때 그때 북한이 이제 오랜만에 월드컵 나가가지고 브라질과의 경기에 정대세 선수가 있었을 때였죠. 정대세 선수가 그때 월드컵 땅을 밟고 이제 국가를 부를 때 눈물을 막 하염없이 했던,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감격스러운 상황이었고, 그때 북한이랑 브라질이 붙었었는데, 브라질과 2대1인가 3대1인가 아무튼 뭐 브라질이 이기긴 했는데, 북한이 상당히 선전한 거예요. 그래서 놀랬죠, 다들. 전 세계적으로 놀랬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는 당연히 쳐 발릴 줄 알고 중계를 안 해줬대요. 그랬는데, 생각보다 북한이 잘하니까 두 번째 경기 호날두가 있는 포르투갈 경기는 생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야 공격적으로 하라고 이랬다가 7대0으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 또 생중계를 다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평소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그거 생중계를 하고 막 이런다고 해가지고 두 번째 경기 안 그래도 졌겠지만 정말 역사적인 패배를 당해버렸고 그때 호날두 선수가 뭐 좀 웃긴 골을 하나 넣었어요. 좀 웃기게 뭐 머리에 약간 등 맞고 그러니까 뒷목 맞고 어떻게 골을 넣었었는데 골 세레머니를 했다 하더라도 크게 안 했고 나중에 경기 끝나고 우리가 이겨서 좋긴 한데 걱정이 된다. 북한 저 선수들 나중에 뭐 벌 받는 거 아니냐 아우지 탄감 가는 거 아니냐 막 걱정돼서 막 하는 인터뷰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튼 좀 비정상적이 좀 요상하다. 지금 참 그렇습니다. 대준 씨 의견 따라서 네. 아예 댓글로 지금 올렸어요. 그런가요? 네, 지금 제가 지금 바로 금방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오늘 그러니까 22시 49분에 좀 올렸으니까 지금 이때 지금 방송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11시가 좀 안 되는 시간인데. 어쨌든 북한 나라 웃기는 나라다. 좀 웃기네요, 진짜. 뭐 은고이의 그 골 기록만큼 요상하다. 요상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저도 한번 요 링크 남겨주신. 한 2분 정도 유튜브 정말 뉴스 거로 2분 정도 그러니까 짧은 거니까. 북한은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잘한 경기만 보여주고 그걸 또 녹화 중계를 하는데 또 거리고는 하더라. 아무튼 뭐 이런 특이한 상황.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있고 또 혹시 하고 싶은 말씀 또 있으신가요? 오늘은 뭐 요 정도? 특별히 네. 뭐 지금 시간도 그렇고 그러네요. 네. 그럼 댓글 정도를 하고요. 우선 이제 이게 왜냐면 막차 시간 때문에 네. 제가 집에 못 가면은 네. 편집도 못 하고요. 예, 큰일 나기 때문에 우선은 마무리하기 전에 그 충남 아산 덕분에 네. 일어났던 그 경기가 있었죠. 성남과 이제 부산과의 경기에 관련된 댓글들을 좀 읽어가면서 충남 아산이 쏘아올린 이 경기에 관련돼서 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조 축구님이 이렇게 이 리그2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도 있지만 아까 말했던 이 승강 프로배,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권에 관련된 그 상황을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가장 가능성이 낮았던 성남이 올라가고 전남이 아산에게 일격을 당할 줄이야. 정말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졌네요. 여자는 하느님 말씀대로 아산이 고춧가루를 제대로 뿌려버린 시드버거 세트님은 시드버거 세트님 이 여사친님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시드버거 세트님은 당분간 여사친님을 잘 피해 다니시길. 리그1의 이 다이렉트 다이렉트 강등권과 승강 플레이오프권은 결국 마지막 라운드에 결정되겠네요. 진짜 꿀잼 K리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진짜 개꿀잼입니다. 진짜 이게 우리 팀 지지팀 이걸 떠나가지고 와 누가 저 지옥을 맛볼까. 해당 팀들은 정말 죄송한데 난 우승권보다 이게 더 재밌는 것 같아. K리그 이제 승강권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치열해야지 감정이 입도되고 경기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에 따라 시드버거 세트님이 또 언급이 됐다 보니까 시드버거 세트님이 댓글 남겨주셨어요. 안 그래도 댓글 달려고 들어왔는데 이미 댓글창은 마지막 라운드의 이변에 불타오르고 있군요. 어느새 잊혀진 존재가 되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하고 언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술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한테 계속 되도않는 문자를 보내긴 합니다만 누군지 알겠네요. 여사친님께서 술이 많이 들어갔는지 전남의 그 꼬라지를 보고 김현석이 나쁜 새끼 하면서 막 술을 들이킨 게 아닌가 여사친님께서. 어차피 그 친구 옆에 누군가 계시니 저한테 할 짓은 그분한테 다 풀겠죠. 껄껄껄. 뭐 일단 전 무사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본인의 생존 신고를 해주셨고요. 아직 해코지 당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맥파이어님이 성남팬이시 딱 이름도 성남팬으로 딱 보이시죠? 정말 기적입니다. 경기 끝나자마자 눈물이 나서 혼났네요. 올 시즌 성남의 축구를 더 볼 수 있어서 기쁘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송이 더욱더 기다려지네요. 진행하시는 성남팬 대주님의 소감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올 시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완전 똑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너무 감정이 메말랐나? 대형 화면을 보면서 경기 끝나고 블랙존이나 이런 것도 비춰주는데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소도 때려잡을 것 같은 건장한 남자들이 막 울고 있는데 저게 그 울 정도인가? 이랬는데 그래도 그 마음을 알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정말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고요. 월드컵 16강에 올랐을 때 그 기분을 성남에게서 이렇게 K리그2에서 이렇게 느낄 거라고는 제가 상상도 못했는데 아무튼 저도 너무 행복했고 정말 저 목이 약간 안 좋거든요 지금. 어제 하도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일행들도 놀래. 그러니까 성남 팬이 아닌 일행도 와서 놀란 거예요. 와, 그 경기 너무 재밌었다고. 그러니까 근데 왜 더 재밌었냐면 동시간에 펼쳐지니까 그거 보는 재미가 더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경기를 꼭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최고의 꿀잼 경기였다. 끝나고 당연히 그 뒤풀이도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마지막 경기는요 을에 할인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랑 조카랑 유니폼 세일하니까 저거 사주면 안 되느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레플리카 35,000원에 팔았는데 제 사이즈는 역시 없더라고요. 애들 사이즈만 남아있고. 네, 그럴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우선은. 그리고 이제 쿠사마님이 안양팬이신데 댓글 남겨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성격 기원합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또 호연님도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이고 근데 부산팬이셔서 좀 씁쓸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선 읽어보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성남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비에르에게 못된 벌을 또 발휘하라고 주문 넣어두었는데도 경기가 잘 안 풀리니까 조이제가 해결해버렸네요. 제대한 김찬 선발로 볼 수 있어서 무척 좋았고요. 터닝슛은 여전히 좋더라고요. 내년 시즌 활약을 기대합니다. 성남은 승강전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면 부산이라 못 보니까 안 되고요. 제 친구 하나는 성남, 하나는 대구에 사는데 내년에 리그2 영업에 성공해서 같은 리그 이야기하며 원정 가서
얼굴도 보며 재밌게 지내고 싶네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얘기는 승격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만약에 근데 성남이랑 울산이랑 만약에 붙는다 가능성이 결국 생겼거든요. 그 이날 결과 때문에. 그래서 도파민 퍼지는 시나리오를 막 댓글에 올려주시더라고요. 만약에 성남이랑 물론 저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다고 보는데 그래서 성남이랑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성남이랑 울산이 붙어서 신재원 선수가 그러니까 성남이 이기고 신재원 선수가 이청용 선수 앞에서 골프 세레모니 하면 완벽한 서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했었는데 좀 뭐 지우 씨한테 죄송하지만 그것도 전 성남 팬으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 그런 좀 어떻게 될지는 이제 끝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댓글들인데 우선은 댓글들이 더 있긴 한데 이 댓글들은 제가 나중에 좀 더 댓글 타임을 제가 따로 녹음해서 올리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근데 여자나니까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쉬울 정도네요. 또 북한 얘기도 이렇게 또 재밌게 해주셔서 그리고 은고이 이 얘기는요 저희 주간 캐리가 독점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거 따라하죠? 우리 표절한 거야. 이제서야 막 은고이에 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거 만약 뭐 이런 얘기하기 뭐하지만 기자들이 있는 뭐 어디 볼만찬 스포츠뉴스 뭐 이런 쪽에서 하면은 이거 여자나님 거 보고 참고하거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누가 이걸 거 여기까지 이것까지 찾아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은고이 선수도 모를걸요 아마? 은고이도 만약에 통역으로 듣고 깜짝 놀라서 내가 그랬다고? 뭐 내가 대기록을 세웠네? 친구야 고마워. 내 대기록 위해서 네가 옵사이드로 골 취소를 해줬구나. 거기서 오물쩍 버렸구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뭐 이렇게 해서 조만간 또 한번 여자나님 또 한번 나와서 한번 방송 한번 또 했으면 좋겠네요. 이게 재밌어요. 여자나님과 대면을 하면은 재밌는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소감 한마디 들으면서 이게 이번 후반전 우선 여자나님과 이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시간이 짧네요. 오늘은 너무 짧아. 아쉬워. 예. 제가 네. 10시 밤 10시 퇴근하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다음 주면 모든 게 결정나죠. 그쵸. K리그 1내 승급 프로도 나오는 경우의 수가 되게 복잡해졌어요. 아직도 대구는 강등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쵸. 울산도 플레이오프선 내려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또 아직도 있고 그걸 보면서 또 승강 프로들을 보면서 12월 첫 주까지는 축구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많은 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 펼쳐지지 않은 재미도 재밌게 여자나님 말씀대로 재밌게 한번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자나님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댓글 타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주신 여자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오전 나른한 오후 정신없이 가버린 지친 하루 나도 모르게 시선은 자꾸 벽에 걸린 시계만 알아보네 쓸쓸함엔 가득했던 순간과 둘 곳 없는 나의 마음 서러웠던 기억들만 가득 찬 이곳을 떠날 시간이야
여러분은 지금 주간 K리그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라디오 방송 주간 K리그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엠발의 마법사 염기훈입니다. 네, 댓글 타임 및 하지 못했던 리그2 이야기들을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공강 시간에 연구실에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녹음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말실수를 하거나 NG가 나도 어쩔 수 없이 무편집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편집 시간, 인코딩 시간, 썸네일 만드는 시간, 뭐 이게 생업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하고 막 이것저것 여러 가지 다 하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많이 촉박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지금 리그2 이야기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녹음하는 이 분량에서 이제 다룰 건데 리그2 이제 정말 중요한 스케줄이 오는 목요일 날 이 준 플레이오프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경기가 이제 목동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그 얘기까지도 이제 어느 정도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지 않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너른 양해와 너른 이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그리고 그 간밤에 지금 이제 화요일 날 오후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공강 시간에 지금 제가 따로 이제 혼자서 이 연구실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데 가천대학교에 이제 소속이신 이순재 이 온께서 연기자시지만 가천대학교 이제 석자 교수, 그러니까 명예 교수로 이제 강의를 하셨어요. 소속은 이제 가천대학교 이제 석자 교수로 이제 또 소속이 돼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겸임 교수 역할이 있잖아요. 저도 뭐 겸임 교수긴 한데 뭐 일을 하면서 강단에서 강의도 하는 약간 그 역할을 이순재 이제 원로 배우께서 하셨었는데 그 같은 소속으로서 이제 이런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조금 좀 안타깝다. 이게 저만이 아니라 이순재 씨를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는 진짜 뭐 갓내내기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이순재 씨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영화계 정말 대부로 정말 대선배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오늘 녹음일 기준으로 안타깝게 이제 사망을 하셨다,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K리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우선 여자나느님과 녹음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아마 여자나님도 많이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퇴근 시간이 좀 어쩔 수 없이 늦은 시간도 있었고 제 막차 시간 때문에 그래서 그 여자나님도 많이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우선 저는 이제 사실 아까 앞서 들으셔서 알겠지만 일찍 말씀을 마무리하시길래 준비된 이야기를 다 하신 줄 알았는데 제 막차 시간을 위해서 일찍 끊으셨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 녹음이 끝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여자나느님이 카톡으로 메시지를 남겨주셨는데 이 원래 준비했던 내용들이었는데 하지 못한 부분을 저한테 이제 AS 삼아서 카톡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만 알려주신 것보다는 이왕이면은 저한테 알려주신 거긴 하지만 방송에서 이제 언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자나님 준비하신 내용이니까 요거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지난 주말 사실은 K3와 K4 리그 이 승강 프로까지 다 끝난 리그 완전 종료된 상황이었다. 요 부분이었거든요. 이미 이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미 기사라던가 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이 방송을 들으신 대다수의 청취자분들은 K리그 이제 팬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이거를 모르시는 분도 계시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지만 여자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 소식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요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얘기까지 하려고 했지만 시간상 못했다는 말씀을 이렇게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저한테 결과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저만 알기에는 좀 아쉬운 내용이니까 이 방송에서 살짝 이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K4 리그 1위 팀이 당진시민축구단이었는데 이 팀은 자동 승격이 됐습니다. K3 리그로. 이거는 어느 우리 K리그도 마찬가지죠. 하버리그 2부에서도 우승을 했으면 자동 승격되는 그리고 이제 플레이오프가 있는데 이 플레이오프 얘기를 좀 남겨주셨습니다. K3 리그 최하위 FC 목포 FC 목포가 이번에 최하위를 했더라고요. 제가
FC 목포가 이제 코리아컵, 이제 전 FA컵에서 활약을 많이 했었고, 저는 가장 기억났던 게 2018년도인가 19년도였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대구, 당시 이제 조현우 선수가 막 이제 뜨고 있었을 그 상황에서 대구와 이제 목포, 그러니까 FC 목포가 이제 목포에서 이제 붙게 됐을 때, 목포에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당시 현장 상황을 담았던 연장전을 이제 만들었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때 FC 목포가 그 뒤로도 꾸준히 잘했었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독 경질 소식도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도 이따가 말하겠지만요. 미리 말하자면 조덕재 감독이었습니다. 조덕재 감독 누군지 아시죠? 어린 놈의 새끼가 이렇게 남길 감독이 했던 수원FC의 최초의 승격을 이끌었던 감독이었었는데, 우선은 뭐 이야기하면서 그 조덕재 감독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무튼 K4 리그의 2위 팀은 남양주 시민축구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FC 목포와 남양주 시민축구단이 승강프로에서 이제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FC 목포가 1대0으로 승리하면서 K3에 잔류했고, 남양 시민축구단도 어떤 의미에서는 안 좋은 의미의 잔류가 됐죠. K4 리그의 K4 리그를 유지하는 그 좀 잔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승격은 실패한 상황이 됐죠. 그러니까 남양 시민축구단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우선 FC 목포는 올 시즌 성적 부진을 이유로 지난 여름에 7월에 조덕재 감독이 사임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여자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발표상으로는 자진 사퇴지만 실제로는 경질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그 경질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명곤 감독 대행 체제로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김명곤 감독 대행은 포항과 전남에서 선수 생활했던 분이다. 그리고 FC서울과 수원FC의 코치 경력이 있었더라. 이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그 종료 후에는 이제 감독이 지금 현재 공석이고 대행 체제로 했기 때문에 감독 이제 공개 모집을 한다는 소리가 있더라. 이렇게 이 소식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었으면 딱 완벽했는데 시간이 이제 부족해서 나는 여자나느님이 이렇게 저 막차 시간 때문에 일찍 끊어줄지도 모르고 댓글 몇 개를 좀 더 읽었긴 했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여튼 요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여자나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서 요거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지우 씨와의 전반전 때 하지 못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포항이 올 시즌 평균 관중 10,000명을 넘었다는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제가 누락을 했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이거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게 제법 왜 중요하냐, 10,000명이 얼마나 대단하냐라는 거를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포항에서의 10,000명은 정말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FC 서울처럼 이제 수도권에 있는 팀들이 10,000명 넘은 거랑 좀 다르니까, 지난 22일 스틸리아드에서 열린 이제 전북 현대와의 홈경기에서 유료 관중이 1,572명을 기록하면서 평균 관중수 1,248명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포항 이제 스틸리아드의 총 좌석수의 72%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7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상당히 준수한 성적이죠. 뭐 상당히 준수하다 이거보다는 정말 잘했다라고 해야겠네요. 우선 2018년 K리그가 이제 유료 관중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구단 역사상 첫 번째 기록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수도권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게 포항시 인구가요. 2025년 10월 기준으로 48만 8,963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인구 대비 관중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죠. 역시 이제 포항이 축구 도시라는 이 타이틀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이런 계기가 되는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중소도시여도 뭐 주변에 뭐 경주라던가 이런 도시들에서 오는 분들도 많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렇게 많은 관중을 기록했다는 점은 이거는 정말 고무적인 상황이고 정말 축하해줘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그 모 기업의 이유로 지원이 많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으면서 포항의 관객들도 이렇게 찾아주고 있다는 점, 요 점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그 얘기를 이제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늦게나마 말씀을 한번 언급을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하지 못했던 리그 최종전 경기들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들을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다 알다시피 이게 일제히 경기가 펼쳐졌어요. 경기는 이제 지금 뭐 아침 경기 끝나서 아침 경기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먼저 리그2 얘기를 하고 아침 얘기는요. 우리 연장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K리그에선 좀 중요한 리그2 준 플레이오프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경기가 있는데, 저는 이거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보러 갈 거거든요. 이게 성남이 올라가는 것도 정말
저 성남을 당연히 성남 팬이니까 성남 응원했지만 이제 또 세컨 팀이 또 서울 이랜드란 말이에요. 그거 이제 제 최애 팀과 세컨 팀의 이 맞대결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길목에서 이 두 팀 만났기 때문에 이거 보러 안 갈 수는 없죠. 뭐 당연히 저는 성남을 당연히 응원을 하겠지만 다른 성남 팬들의 욕 먹을지 모르겠지만 뭐 비록 성남이 이기길 가장 바라겠지만 지더라도 타격이 가장 제가 덜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다만 성남이 올라가는 걸 당연히 먼저 우선시하겠죠. 여튼 뭐 이제 성남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를 기적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리그2 얘기를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제 생각은요. 리그2에서 이미 하이라이트나 이런 내용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테니까 저희가 이거 골을 누가 넣느냐 이런 거 얘기보다는 이 경기를 통해서 이슈라던가 저희가 그 받았던 느낌, 감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11월 23일 일요일 날 2시에 일제히 경기를 모두 펼쳤기 때문에 이 경기를 세심하게 다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그런 얘기도 좀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리그2 얘기를 간략하게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서는 당연히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로 간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K리그 어플 순서로 보면은요, 경남과 천안 경기가 먼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남이 천안을 2대0으로 승리했죠. 경남이 2대0으로 이겼길래 이게 마지막에는 경남이 유종의 미를 거뒀구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천안이 2명 퇴장을 당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이긴 거긴 해서 약간은 좀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잘한 건 맞는데 근데 2명 퇴장당한 거 치고는요 천안이 잘했고요. 반대로 경남은 2명의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못하냐라는 반응들이 나올 정도로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뭐 승리한 건 승리한 거고 천안이 이제 좀 자멸을 했죠. 공은 안 차고 발목을 차대서 2명이 퇴장당하고 이게 승부의 무게를 기울겠더라. 이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양팀 다 좀 아쉬운 이 마무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천안은 2명 퇴장 치고는 잘했지만 결국은 마지막 경기 패배했고 전반적으로 올 시즌 아쉬운 모습이었고 경남이야말로 최악이었죠. 마지막 경기 이기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했다기보다는 상대가 이제 자멸한 골로 이긴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쉬움을 가지게 될 것 같다. 이런 최종전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튼 양팀 다 1년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천과 화성의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에서도 퇴장자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게 왜 퇴장인지는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옐로카드 정도일 것 같은데 이게 퇴장을 줬더라고요. 여튼 부천은 이미 100대 0으로 져도 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엄쉬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비록 원정이지만 수적 우위를 점한 화성이 이 경기를 그래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유종의미를 살짝 거두지 못한 것이 좀 올 시즌 살짝 아쉬울 것 같다. 이것도 이렇게 됐네요. 부천은 이제 뭐 리그2 플레이오프를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 주말에 이제 서울 이랜드와 성남 이 두 팀 중에 승자가 이제 만나게 될 텐데 아마 그래서 부천 팬들은 목동이 더 가깝죠. 원래 사실 아시다시피 부천 SK 시절 때 목동을 홈구장으로 썼었잖아요. 90년대 뭐 중반쯤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홈경기처럼 보러 오실 것 같습니다. 부천 팬들이 많이 목동으로 오지 않으실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붙을 상대의 전력도 한번 확인할 겸 많은 분들이 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여튼 이 경기도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경기랑 목동으로 넘어가겠네요. 딱 순서상으로. 서울 이랜드 안산의 경기입니다. 우선은 서울 이랜드가 대승을 거둔 건 이미 다 아실 거고요. 저는 이제 경기 전에 준 플레이오프권 경쟁하는 전남, 서울 이랜드, 성남 중에서 가장 유리한 게 서울 이랜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산이 최하위권이었고 그 경기를 패할 경우 구단 최초로 창단 사상 첫 꼴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산이 가장 약체고 서울 이랜드 홈이잖아요. 그래서 난 서울 이랜드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섭입밤 등 서울 이랜드 팬들의 입장은 좀 달랐더라고요. 뭐 당연히 본인의 팀이니까 좀 걱정이 앞선 것도 있겠지만 올 시즌 희한하게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은 공감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다고 공감을 했던 게 올 시즌 서울 이랜드가요 안산을 희한하게 한 번도 못 이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꼴찌팀 이게 결국은 꼴찌를 했는데 안산이
그 팀을 한 번도 못 이긴 것도 좀 지금까지 못 이겼던 것도 좀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반대로 또 안산 입장에서도 창단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꼴찌를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경기를 질 경우 안산 입장에서도 창단 첫 최하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최하위는 꼴찌는 피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있을 확률이 동기부여가 있을 테니까 그래서 서울 이랜드 팬들 입장에서는 살짝 걱정을 많이 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을 떠나서 그래서 뚜껑을 열고 보니 그래도 제 생각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약간 급발진하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는데 안산을 아주 박살을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쿠팡이 온라인 중계권을 가지게 된 이후로 우리가 2분 하이라이트가 새로 생겼잖아요. 풀 하이라이트 뭐 10분 정도 되는 풀 하이라이트랑 2분 하이라이트가 생겼는데 경기 2분 하이라이트가 역시 2분을 맞추기 쉽지가 않은데 이 경기야말로 6골이 터지고 막 그 외에도 이제 결정적인 장면들이 또 있었죠. 그런 것들 생각해서 2분 하이라이트지만 실제로 3분 정도 컷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뭐 막강한 그러니까 아주 소나기 골을 터뜨렸다. 그리고 이렇게 이 6대0 승리로 서울 이랜드 FC가 이 첫 기록을 세웠죠. 창단 처음으로 프로 경기에서 6골을 터뜨렸다. 제가 알기로 안산은 또 반대로 아마 기록 세웠을 것 같아요. 우선 서울 이랜드는 확실히 6골 넣은 건 처음이었고 안산은 오히려 6골 내주고 6대0으로 진 것도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서울 이랜드 쪽 제가 기록 확인했는데 안산 쪽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마 안산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수비수인 김하준 선수도 골을 기록했는데 이번 주말 이 서울의 주인은 FC 서울이 아니라 서울 이랜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날 압도적인 모습만 봤을 때는 서울 이랜드가 FC 서울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 근데 김기동 및 이 서울 구단은 그 돈으로 그 정도밖에 못하냐 반성해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김하준 선수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김하준 선수가 이제 어떻게 될지 임대라서 다시 이제 원 복귀를 할지 서울 이랜드를 떠날지 그건 모르겠는데 제가 김하준 선수가 이제 서울 이랜드로 오게 된 거를 제가 사실 어떤 언론보다도 제가 먼저 알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 친한 지인의 아들이 안양의 어떤 그 축구 교실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뭐 그 축구 관련된 아무튼 그 학원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축구 클럽 이제 유소년 축구 클럽 같은 걸 다니는데 거기 그 축구 교실의 원장님이 이 김한준 선수의 아버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그 제 지인의 아들이 이제 이랜드 팬이 됐거든요. 이랜드 팬이 된 상태에서 이랜드 팬이라는 얘기를 듣고 미리 오피셜 전에 미리 알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한준 선수, 우리 아들 김한준 선수가 이번에 서울 이랜드로 가게 됐다. 근데 이거 아직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근데 이걸 딱 누구한테만 하냐면 저한테만 얘기했습니다. 저한테 이게 김한준 선수 서울 이랜드 행이다. 그래가지고 근데 대신 그분이 여기까지는 진짜 비밀로 해야 된다. 진짜 채니까 나까지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밀을 지켰죠. 비밀 지키고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었던 분이 이제 섭입밤에 한희 형님, 에몽 PD님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 간절하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론 보도가 난 후에 그 다음에 한 30분 후쯤인가 그때 이제 제가 카톡으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저는 이미 그 전날에 알고 있었죠. 여튼 근데 김하준 선수 아버님께서 이 축구 교실 하는데 요즘 그래서 티켓도 주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지인이 서울 이랜드로 안 가고 성남으로 왔습니다. 저랑 이제 같이 경기를 보자는 그것 때문에. 여튼 뭐 그래도 뭐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 다 올라가서 그건 좋긴 한데 네, 뭐 누구를 응원해야 되냐 고민하진 않습니다. 전 당연히 성남 팬이니까. 그래도 이제 서울 이랜드도 막 같이 이제 페어플레이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팀들이니까 멋진 승부를 좀 기대하고 싶고 다만 문제가 뭔지 아시죠? 이런 경기일수록 경기 재미가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단판이고 서로 조심스럽게 경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제 예상이 깨졌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마 제 예상으로는 전반전에 서로 몸을 사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성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서울 이랜드 비기기만 해도 올라가는데 성남은 한 골 내주면 2골을 꼭 넣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조심스럽게 전반을 가고 후반에 이제 좀 몰아치더라도 전반은 조금 조심스럽게 하느라 재미가 없을 확률이 좀 있어 보이는데 모르겠습니다. 제 예상을 깼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이제 승강프로이네 리그2 준플레이오프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이미 결과를 아시겠죠.
그분은 저를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전 아무튼 현재 이제 경기 전에는 요런 예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편 아산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산은 이관우 감독 경질을 안 시켰으면 최소한 꼴찌는 안 했을 거다, 꼴찌는 면했을 거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저도 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나. 지금 팀이 더 어수선해졌거든요. 이관우 감독이 경질돼서 팀이 반등했는가라고 하면은 과연 반등했나? 반등한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이관우 감독이 선수들한테 어느 정도는 인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관우 감독을 경질시키면서 안산 입장에선 자업자득이 된 게 아닌가 싶으면서도 참 이제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안산 팬들을 생각하니 좀 씁쓸하더라. 내가 이제 같은 K리그 팬으로서 우리 팀이 막 저런 행보로 보이면 정말 짜증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예산 지원도 안 하고 구단 운영도 개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빠르면 내년 다음 시즌이 될 수도 있는데 2부와 3부 사이에도 승강제가 생길 가능성이 좀 내년부터 좀 있거든요. 뭐 바로 내년에 시행할지 아니면 내후년에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2부와 3부 사이에 승강제가 생길 경우 강등 1순위는 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 지원도 이렇게 안 해주고 구단 운영도 이렇게 개판을 한다면 가장 1순위는 안산이겠죠. 지금 꼴찌를 한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다 이런 게 복합적으로 다 된 거다. 그렇게 개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꼴찌를 안 했던 거는 특히 작년이라든가 이때는 꼴찌를 하지 않았던 거는 이관우 감독의 이제 리더십이 좀 발휘했다. 형님 리더십이 발휘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계로 다다랐는데 그 상태에 쐐기를 박아버린 것 같아요. 그 경제를 시키면서. 좀 안산 팬들에 대해서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과 부산의 경기는 아까 제가 앞서 얘기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얘기만 조금 간략하게 좀 얘기하자면 우선은 선취골을 넣었던 부산의 최기훈 선수가 정말 센스 있는 볼터치로 양한빈 키퍼와 정승용 선수를 제껴가지고 정말 멋진 골을 넣었었죠. 이게 정말 센스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최기훈 선수 혼자의 개인기로 넣은 골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당시 성남 서포터즈들은 황당히 골을 내줬기 때문에 실망을 할 만해도 역시 성남 서포터즈들은 이제 12번째 전사답게 할 수 있어 성남을 외치면서 오히려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 격려에 3분 만에 김정은 선수가 정말 높이 떠가지고 정말 이른 시간에 동쪽골 하면서 다시 승부의 균형을 맞췄었습니다. 이 응원 덕도 좀 있었을 것 같고 이 응원에 힘입어서 정말 김정은 선수 높이 점프를 하더라고요. 헤딩할 때. 이날 또 블랙존이 만석이었어요. 그래서 블랙존에서의 응원 소리가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호연님도 언급을 하셨었는데 사비르 선수 반칙 장면 있잖아요. 퇴장당했던 장면. 저도 맨 처음에는 반칙을 했었고 옐로카드 정도 봤는데 갑자기 VR을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퇴장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현장에 있었을 때는 워낙 찰나여서 퇴장급까지라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근데 나중에 다시 그 장면을 다시 봤더니 퇴장이 가능하겠구나라는 장면이었더라고요. 발로 상대방이 이제 상체라고 해야 되나? 잘못하면 얼굴도 밟았을 수 있는 좀 위험한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걸로 퇴장을 당해버리는 그 다음부터는 거의 뭐 일방적이었죠. 사실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자책골로 자책골로 이기긴 했으니까 우리가 성남 같은 경우가 근데 자책골로 이긴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수적 우세로는 이제 경기를 일방적이었고요. 그때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느낌과 기분으로는요. 솔직히 언젠가 한 골 정도는 더 넣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받았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자책골로 이기긴 했는데 솔직히 너무 일방적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기를 좀 약간 건성으로 보셨다면은 자책골 덕분에 이긴 거냐? 아예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게 아니었어도 매섭게 해서 그게 아니었어도 어떻게 한 골이 더 들어갈 것 같은 분위기라고 그렇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물론 이게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축구를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2002년 월드컵 16강전 때 이탈리아와의 그 16강전 있잖아요. 그때 그 기분을 엄청 강하게 느꼈던 게 분명 이탈리아 선수들이 막 터치를 하는데 아무렇게나 패스한 것 같은데 이것들이 이탈리아 선수를 본인들끼리 패스에 연결된 거 보고 와 기가 막히게 패스워크 좋네, 패스들이 좋네, 조직력 좋네 이랬는데 이탈리아가 정말 그날 잘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칠게 하기도 했지만 잘한 것도 맞거든요, 이탈리아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 것 같지 않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 경기장 분위기, 관중들의 응원도 응원이고 그 응원에 힘입는 것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뭔가 밀리지 않는 느낌이어서 이거 뭔가 질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기어이 이겼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요 경기도 약간 그랬습니다. 요 경기도 사실 자책골이 아니었어도 결국은 선수들이 자책골이 안 터졌으면은 뭔가 다른 루트라도 어떻게든 골을 넣으려고 했었을 거다. 그러니까 워낙 문을 많이 두드렸기 때문에 공격이 일방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고 2002 월드컵 생각해보니까 재밌는 기록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16강전에 붙었던 이탈리아는 다음 대회 우승했고요. 8강에서 붙었던 스페인은 다음 대회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4강에 붙었던 독일은 다음 대회 우승을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대회, 다다음 대회, 그러니까 총 3개 대회, 앞으로 3개 대회 우승할 팀들을 만나가지고 4강까지 간 거였어요. 보니까 우리가 정말 대준운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저런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로 물론 홈에서 펼쳐진 대회이긴 했지만 정말 잘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다시 한번 2002 월드컵 같은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 여튼 뭐 그렇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이길 거라는 걸 솔직히 의심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자책골 넣어주니까 감사하게도 저희 주워 먹었죠. 그리고 이 경기 끝나고 성남이 회식이 예정돼 있었거든요. 선수단 회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겨서 승강 플레이오프에 올라가게 되면은 회식이 취소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뭐 이랬었는데 예, 회식이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 그러니까 승강 플레이오프네, 준 플레이오프죠. 정확히는 이것도 준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서 기분 좋게 선수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게 회식이 취소되고 미뤄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김정환 선수가 이날 골을 터뜨리면서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제 아들이 50일 정도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이 좀 많을 텐데 아기 50일 때는 정말 힘들잖아요. 잠 못 잡니다. 애들이 100일이 되기 전까지는 밤낮을 구별 못하기 때문에. 근데 김정환 선수가 아내와 장모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아무튼 이게 각방을 쓰게 해줘서 수면을 잘 취하게 해줘서 그 컨디션으로 오늘 골도 터뜨리고 팀을 준플레이오프까지 올린 것 같다라는 소감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표했던 장면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성남 팬들에게도 이 김정환 선수의 아내분과 이 장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가족들이 이렇게 했고, 그리고 재밌는 게 김정환 선수의 아들 이름이요 김하준이더라고요. 아까 앞서 서울 이랜드의 그 김하준 선수 얘기를 했었는데 하필 또 여기 김정환 선수의 아들도 김하준이더라고요. 예, 그런 재밌는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 정도로 하고 뭐 이따 이제 연장전에서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경기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 정도로 끊고 수원과 김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 43분에 김민호 선수의 초장거리 슛으로 골이 터졌고 같은 팀인 루이스 선수도 머리를 감싸질 정도로 정말 놀라운 골이었습니다. 이날 김포의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서요.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우리 방송이 전반전 방송 때 지우 씨가 김포가 정말 선전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정말 공감될 만한 훌륭한 경기력이었다고 봅니다. 반면 수원 입장에서는 중거리 슛으로 골을 허용했지만 이거는 거의 솔직히 자연재해급이라서 이거는 솔직히 어쩔 수 없었던 거고, 대신 이거보다 더 걱정되는 상황이 김포에게 이제 공중볼을 너무 많이 뺏겼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해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까지 수비의 불안감을 노출시켰고 이제 이런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원이 성적 자체는 좋았지만 계속 욕을 먹었던 게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연 승격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수원 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튼 그래서 이제 승강 풀업 전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좀 보완을 해야 되는지 않나, 이게 이제 수원의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로 하고 수원은 이제 승강 풀업 때 또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죠. 김포는 고생했고요. 지우 씨의 그래도 마지막까지 선전했다는 칭찬으로 김포의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충남 아산과 전남의 경기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명의 장난인가, 일전에 전남이 옵사이드 오심으로 큰 피해를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 승점 쌓는 게 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좀 불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불길함이 결국은 이게 이제 스노우볼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전남이 그때 그 승점을 쌓지 못했던 것이 아까 말했지만 정말 원인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결국은 고배를 마시게 됐네요. 그렇게 해서 충남 아산에게는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여자나느님이 충남 아산에 대한 얘기는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전남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정말 이 심판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라운드에서의 심판보다는 그때 그 심판이 정말 야속할 수밖에 없다. 옵사이드 오심 때 그때 심판을 얘기한 거고요. 그런 한편 근데 저는 또 이 생각도 들긴 해요. 근데 이게 실력 외에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었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이겨내야 하는 게 승부의 세계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쉬운 예로 조금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여러분 마이클 조단 아시죠?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성격이 정말 그지 같다는 건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 잘하는 거를 떠나서 승부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동료 선수 막 때리고 막 트러블 일으키고 막 이런 정도로 당시 제가 좋아했던 선수는 호레이스 그랜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가 부진했더니 마이클 조단이 돌아가는 길에 그 기내식에 그러니까 식사가 나왔는데 밥 먹지 말라고 식사를 뺏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성격이 지랄마땅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승부욕이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지랄맞은 이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마이클 조단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급의 실력을 가진 선수는 NBA에서 꽤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근데 마이클 조단을 넘어설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이유는 승부욕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선수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만큼의 실력을 가진 선수였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상, 허리 부상 있네, 뭐 감기 몸살이 걸렸다네, 뭐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다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부진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클 조단 그게 안 통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마이클 조단은 허리 부상 당했음에도 기어이 30점 가까이 넣어버리고 노로바이스에 걸려서 막 몸 상태가 뭐 제 컨디션이 아닌데도 20점 이상 꼬박꼬박 넣고 승부처에서 그걸 골을 성공시켜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전에 허리 부상 당했을 때 제가 제 기억에 맞을 텐데 허리 부상 당했던 플레이오프 때인가 그때 한번 허리 부상 중이었는데도 기어이 30점 이상 넣고 승리가 확정되고 거의 될 때쯤에야 벤치로 가서 드디어 했는데 그때 앉아있지 못해서 엎드려 있었나? 허리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심각한 안 좋은 몸 상태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어이 승리를 확정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벤치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남은 경기를 막 보고 막 허리 관리 받았던 모습을 보면서 와 승부욕이 너무 대단한 선수가 맞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시험 볼 때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성과를 낼 때 이것 때문에 오늘 못했던 것 같아.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시험이 좀 이거 문제 이게 실수가 나서 틀렸네. 이렇게 변명을 스스로 하잖아요. 정신 승리를 하죠. 마이클 조단 그게 안 통했던 선수입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어이 이겨버리는 그랬던 상황이었죠. 이런 승부욕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농구 하다가 갑자기 야구 선수로 전환했다 다시 농구로 와서 다시 성공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마이클 조단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지랄맞은 성격을 또 하나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자말 크로포드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가 그때 자말 크로포드와 이제 마이클 조단이 그때 연습 경기 했었을 때 자동차 내기를 했었다고 하는데 1대1 승부를 하자. 근데 마이클 조단 그때 거의 이제 말년이었나? 아무튼 뭐 상당히 노쇠화됐기 때문에 전성기 헐 떨어졌고 자말 크로포드는 드리블을 정말 잘했으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전성기쯤이었기 때문에 자말 크로포드 입장에서 할만하다고 생각하고 1대1 내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자말 크로포드 입장에서는 정말 그 세계 농구계 한 획을 그은 마이클 조단이 나랑 1대1 내기를 하자니까 영광스럽게 대선배님이 나랑 이렇게 경기를 해주니 정말 영광이다 하면서 1대1을 했대요. 그래서 자말 크로포드가 이겼더니 그때 이제 마이클 조단이 얼굴 안면 표정이 싹 바뀌면서 부득부득 갈면서 야 또 해. 한 번 더 해.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개박살 냈다 하더라고요. 자말 크로포드를. 근데 이제 자말 크로포드가 이제 입안했으니까 됐다 했는데 아니 한 번 더 해. 그래서 자말 크로포드를 거의 박살 낼 때까지 1대1 계속 해가지고 기어이 막 해가지고 기어이 자말 크로포드의 자존심을 뭉개 놓은 다음에 그 내기를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자말 크로포드의 이 마음이 좀 바뀌었을 것 같아. 그 전까지는 우리 대선배님 정말 마이클 조단이 나랑 1대1 해주겠다. 영광이야.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랬을 텐데 이제 내기 다 끝나고 나서 저 새끼 진짜 존경심 다 사라지고 욕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자말 크로포드였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막 이런 정도의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뭐 그랬던 마이클 조단의 그 자동차 내기 그 상연이 있었죠. 여튼 뭐 요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요점은 뭐냐면 전남이 정말 옵사이드 오심으로 인한 스노우볼로 이게 그 플레이오프에 못 올라간 게 정말 천추한이지만 근데 결국 이것까지 이겨내야 되는 게 스포츠의 세계가 아닌가. 결국은 아산 경기를 못해서 역전패당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 전남 팬들에게는 정말 위로를 드리지만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스포츠는 정말 냉엄한 세계고 승부의 세계는 냉엄한 거고 이것까지 이겨내야지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전남 팬들에게 위로는 절대 안 되는 얘기지만 제가 받았던 느낌은 그거였거든요. 옵사이드 오심은 오심이고 정말 그건 전남한테는 너무 안타깝고 정말 이거는 정말 심판이 욕해야 되고 전남은 좀 구제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겠지만 또 동시에 한편으로는 그 마지막 그 중요한 경기 때 그러니까 그 현장에 계셨던 여자나느님도 좀 의아했다고 하잖아요. 김현석 감독이 무슨 생각으로 저렇게 좀 안일하게 대처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다 잘해놓고 마지막 경기 때 그러니까 이 오심에다가 이제 마지막 그 경기의 판단 그 중요한 경기에 그때 역전패했던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좀 정말 2% 부족해서 아쉽게 이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반면 이제 충남 아산은요 부산에 이어서 이렇게 전남까지 승격의 꿈까지 좌절시킨 거 보면은요 이 팀은 진짜 고춧가루 부대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연장전이라던가 이번 방송도 그렇고 여자나님의 뭐 고춧가루 부대 뭐 얘기를 했었는데 농담을 한 게 아니라 이번 시즌 리그2 최고의 고춧가루 부대는요 충남 아산이 맞아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정말 뭐 그 덕분에 덕을 본 게 제가 성남 팬인데 성남이죠. 정말 그러니까 성남 입장에 성남 팬이 너무 고맙고 이런데 제가 아까 성남 팬이라서 했던 얘기들이 아니라 그냥 제 나름대로 주관이지만 최대한 이제 제 감정을 빼고 한번 느낀 점을 얘기했던 거니까 그건 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 덕을 봐버렸네요. 저희 성남 팬이. 물론 성남이 갈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승강 프로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요. 2주 동안 그러니까 이제 그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경기를 연달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저는 정말 이게 만족하고 뭐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인천과 충북 청주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충북 청주의 골이 리그 마지막 경기에 터졌습니다. 제가 일수로 계산해 봤더니요. 무려 84일 만에 골이더라고요. 이게 시즌 중인데 3개월 만에 골이라서 와 진짜 그러니까 승점도 아니고 골을 이렇게 넣기가 뭐 승점이 오히려 더 나으려나? 아무튼 근데 골을 못 넣었다는 건 그동안 못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골을 넣어야지 뭐 최소한 뭐 비기거나 이기거나 했을 텐데 골을 못 넣었으니까 0대0 무승부 아니면 졌다는 얘기거든요. 야, 진짜 못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 경기만큼은 득점과 승리를 다 얻어갔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마지막에 그래도 작은 희망을 좀 보면서 끝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인천 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경기에 져서 아쉬웠지만 이미 우승 및 승격이 확정된 만큼 타격감은 거의 없었을 것 같고 그리고 결과와 별개로 우승 세레머니를 하면서 우승 세레머니가 되게 재밌었다 하더라고요. 우승도 첫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됐고 이거는 사실 이제 재훈 씨가 이번에 방송에 불참했지만 재훈 씨가 여기 현장에 계셨거든요. 정말 이게 아마 인천 팬으로서 정말 색다른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했고요. 우승 세레머니도 처음이니까 구단 역사상 그리고 정말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은데 이렇게 우승 세레머니 하면서 감독 재계약 소식을 이렇게 밝히는 건 이런 건 정말 거의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이것까지 하면서 완벽하다. 그러니까 이 재훈 씨도 이렇게 완벽한 엔딩이 또 있을까? 라고 반문을 저희 이제 단톡에 했었거든요.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 시즌 마무리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거 한편으로는 예전에 정말 잔류에 성공하면서 팬들이 이제 그라운드에 뛰쳐나가는 그런 진 풍경이 펼쳐졌던 적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로 레전드를 하나 또 찍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윤정환 감독님이 결국은 인천과 더 동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하겠고요. 생각해보니까 이랜드 이 얘기를 못했구나. 썸네일에 올려놨을 텐데 이거 얘기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서울 이랜드의 에울레르 선수가 3년 계약을 했다 하더라고요. 3년 계약을 해서 2028년까지 갔다고 해가지고 요것도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좋은 끝맺음과 함께 이 계약 연장 소식까지 이렇게 알려줘서 팬들 입장에서는 정말 뜻깊은 사항이었겠다. 이랜드 얘기를 제가 그때 이게
급하게 이제 녹음을 하다 보니까 이제 두서가 없었네요. 이건 좀 죄송하고 아무튼 인천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리그2 최종전 리뷰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슬슬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리그2의 포스트 시즌은 플레이오프, 준프로, 리그2의 포스트 시즌, 이 프로 플레이오프와 준플레이오프 두 경기는 모두 수도권에서 펼쳐지게 됐고, 전 제 입장에서 다 갈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일요일 경기는 못 갈 것 같네요. 뭐 이랜드 아니면 성남 두 팀 중에 제가 좋아하는 팀이 결국 올라갈 텐데, 부천에서 펼쳐지겠죠, 플레이오프는. 이날 제가 그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안성에 무슨 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로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거기를 가게 돼가지고 미치겠습니다. 지금 그 째고 축구장 가고 싶은데 이게 대선배들도 있고 그리고 또 회장님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초대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거절하기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몰래 쿠팡 플레이로 중계를 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참 스케줄이 사회생활하면서 축구 보기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그2 얘기들을 이제 마지막 라운드를 이렇게 제가 리뷰를 했는데 그 외에 그 리그2 전체적으로 재훈 씨와 데이 씨가 리그2 총 정리하는 연장전을 기획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들도 거기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저희 방송에서 리그2 총 정리를 하고 싶었는데 재훈 씨가 좀 욕심을 내시더라고요. 본인과 데이 씨가 하겠다라고 하셔서 그래 아쉽지만 네 그러세요. 뭐 나중에 뭐 내가 따로 성남에 관련된 성남과 서울 이랜드에 관련된 뭐 이야기는 내가 따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리그2 총정리는 이제 재훈 씨와 데이 씨에게 제가 공을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리그2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간략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말이 많았네요. 그래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여튼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타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타임 중에서 가장 댓글 비중이 좀 크신 분이 데레레스님 댓글이죠. 데레레스님 댓글만 아니라 다른 댓글들도 있는데 우선 데레레스님 댓글부터 11월 18일 댓글 소화 못했던 댓글부터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겠습니다. 오늘은 아래 작성할 내용 때문이라도 지수 아빠님보다 먼저 작성해봤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때 방송 올라온 뒤에 새벽 4시 58분이에요.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새벽에 잠도 안 주무시고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쓰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계속 읽어보죠. 그래도 이번엔 하이라이트 영상이라도 봤지만 이젠 그나마 남아있던 정내미마저 다 떨어져서 이젠 골장면조차 찾아볼 생각이 안 드는 A매치. 잠깐 끊자면 이런 점에서 이태석 선수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게 A매치 데뷔골 아닌가요? 그때 가나전에서의 결승골이? 근데 이태석 선수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을용 선수도 아버지인 이을용 선수도 가나전에 골을 넣었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둘 다 가나를 상대로 A매치 골을 기록했던 이런 진기록을 세우게 됐고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축구협회 이런 어이없는 걸로 인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뭐 개인으로는 이태석 선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경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축하를 많이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축협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초한 일이긴 하죠. 그래서 선수들이 좀 많이 피해를 입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여튼 계속 한번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죠. 자, 기사 내용이나 쇼트 썸네일에 매진 실패 등 의아한 전술 운용 등이 언급되는데 가나전도 표는 잘 안 팔리는 것 같고 핵심 멤버 6명이 빠진 팀을 상대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냥 이포트 들어가기 위한 경기라고만 생각이 되네요. 설마 그마저도 비기거나 지진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A매치보다 훨씬 더 기대했고 흥미롭게 본 링가드 출연, 나 혼자 산다. 그리고 김지수 선수도 나왔나 봅니다. 요것도 언급해 주셨네요. 자, 저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닌지 나 혼자 산다에 오랜만에 2025년 주간 시청률 전체 장르 통합 1위를 차지했다 하더군요. 11월 둘째 주 20세에서 49세 대상 조사를 한 이 발표에 따르면 1위였다 합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K리그 팬과 해축 팬들을 아우르는 링가드, 김진수도 잠깐 출연하고 FA서울 훈련장과 연습 장면까지 공개해서 K리그 홍보를 톡톡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 혼자 산다 여기에서 이거라도 보면서 최근 들어 가장 무료하게 겨우 주말을 보낸 뒤에 주중 언제나 연장전이 언제쯤에 연장전이 올라오나 하며 한 주를 시작했는데 본방이 올라오는 시간에 선물처럼 연장전을 올려주시다니 설마 이번 주도 이 시간대에 방송 올려주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뭐 장가 끝차면 이 모든 이 여기에 대한 공은 다 여잔 하느님이 있습니다. 여잔 하느님이 월요일 날 녹음이 가능하셔서 다행히 본방에 맞춰서 연장전을 지난주에 올릴 수 있었죠. 네,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마음으로 감사히 청취하겠습니다. 대존 대입바로서 두 분이 오랜만에 꾸며주는 재훈 씨를 얘기하는데 오타하신 것 같다. 재훈 씨와 데이 씨 바로서 두 분이 오랜만에 꾸며주는 방송도 매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끝으로 이 댓글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어느덧 정규리그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놓은 리그2 상경하게 되면 대주님께 인사도 드릴 겸 성남 부산 경기 보러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2월 초까지는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 생겨서 올라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안에 기회가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가 넘어가게 되면 내년이라도 탄천이나 목동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죄송할 게 뭐가 있나요? 이 멀리서 있는데 여기까지 와주시기만 해도 와주신 것도 감사할 것 같은데 이게 방송을 들어주신다면 감사하죠. 제가 가지 못한 게 오히려 더 좀 아쉽네요. 예, 나중에 한번 더 기회가 되면은 언제든 뭐 기회는 열려 있으니까 그때 뵈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PS 남겨주셨네요. 링가드 예능에서 치킨 맛있게 먹던데 패널분들 연말에 회식 자리 갖게 되면 음식값에 조금이나 보태서 맛있게 드시라고 오랜만에 소액 캐시 후원해 봅니다. 라고 해서 후원해 주셨었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쇼츠 영상 모음도 주셨네요. 이것도 한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나중에 인코딩 할 때 너무 늦었는데 그래서 제가 바빠가지고 그때 못 봤는데 나중에서야 보고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은 또 한번 소감을 남길 수 있으면 남기는 걸로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U22 이민성 감독의 해맑은 미소가 담긴 사진 베트남과의 3차전도 기대해 봅니다. 축협 위기의 대한민국 대표팀들 한국 축구의 대위기라고 해서 저희가 썸네일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그리고 YID 5082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보니 파주와 관련해서 경인일보 기자분들의 뉘앙스가 쎄한 기분을 받은 것 같더군요. 지난 507화 후반전에 나온 파주 루머에 대한 루머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본 듯하다. 그리고 PS를 남겨주셨습니다. 대준이 성남 팬이시니까 비시즌 연장전 컨텐츠 때 막간을 이용해서 성남 팬 유튜브 인터뷰 컨텐츠 어떠실런지 마침 이분 고3인데 수능이 끝난 분이라 시간 여유가 많이 되실 것 같고 해서 이제 링크를 남겨주셨습니다. 고3인데 축구를 보고 했다니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축구는 몸에도 해롭고 공부에도 해로운데 여튼 감사합니다. 이 링크도 한번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리고 11월 24일 저녁 6시 55분에 남겨주신 댓글이 또 있어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레리스님 댓글. 결국 리그2 준플레이오프 매치업은 김대준 일부 다처제 더비로 결정되었군요. 당연히 성남을 응원하시겠지만 개최 장소는 레올파크라서 경기를 앞둔 마음이 복잡 미묘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준님 응원팀의 본처와 응원팀 후처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직관하러 가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어떻게든 갈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아껴왔던 직직 사진들을 성남과 이랜드 준플레이오프 사진을 축하하고 기념하여 오늘에서야 올려보겠습니다. 녹음 전이거나 녹음 중에 가서 보시고 눈요기 감상평을 방송에 잘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그래도 이거 게시판에 뭐가 글이 올라왔길래 봤거든요. 근데 이거 우선 그 댓글까지 다 읽고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PC에서는 링크 접속 바로 하실 수 있고 제가 정한 공개 설정 탓에 아이폰 앱 기준 클릭 시 추가 로그인 한 번 더 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혹은 번거롭더라도 커뮤니티 게시판 메뉴로 이동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남 이랜드 2025 K리그2 준플레이오프 진출 축하 기념 사진 모음이라고 해서 이걸 보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놀라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우선은 아니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죠? 이거 아직 안 보신 분은요. 혹시 댓글창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팟빵 이 커뮤니티 이제 댓글창 말고요. 커뮤니티가 이제 그 댓글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게시판이 있어요. 게시판에 들어가면은요. 놀라운 사진을 저 진짜 놀랬거든요. 왜 놀랬는지는 AV 배우들이 성남과 이제 서울 이랜드 굿즈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찍는 건가요? 데레리스님이 정체가 정말 궁금해지고 있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진을 찍죠? 여튼 요 잠깐만 언급을 해보자면은 본 사진들은 촬영의 주최 측에서 요청한 거기 때문에 공개 후 508화 업로드 시점에서 삭제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진짜 삭제되나요? 이거 너무 귀중한 사진들인데 아쉽네요. 우선 빨리 보실 수 있는 분은요. 빨리 이 방송 듣고 아직 그 게시판에 글 살아있으면 한번 보십시오. 아무튼 뭐 저한테 큰 선물인 것 같네요. 어떻게 아니 이거 어떻게 찍은 거야? 여튼
살짝 보완이 필요한 사진이나 부득이하게 게시물을 구독자 공개로 해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삭제 예정인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패널분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눈요김하시고 저장까지는 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유포 자제 및 개인 소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대주님 본처 성남 블랙 레무와 후처 이랜드 화이트 미오 중에 취향에 부합하는 배우는 누구인지 행복한 고민 끝에 선택을 해보십시오. 꼭 선택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둘 다 좋죠 뭐. 여튼 근데 이거 스즈모리 레무라는 분이 계신가 보죠?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얼굴을 보고 저는 그런 영상을 제가 보지는 않으니까 이 얼굴 보려고 영상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내면을 좀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얼굴은 다 보이는데 물론 얼굴도 중요하긴 하겠네. 근데 저는 얼굴보다는 내면을 좀 더 중요하게 사는 사람이라 얼굴을 제가 보면서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얼굴은 좀 처음 뵙는 분인 것 같네요. 근데 뭐 내면은 아름다우실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성남 약 관련된 검은색 옷과 함께 성남 굿즈를 들고 계시고요. 이시카와 미오 이분은 예전에 사진 올려주셨던 그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분이 2002년생이에요? 어리긴 하네. 아무튼 이시카와 미오라는 분께서 이거 진짜 썸네일 쓰고 싶다 근데 진짜. 근데 충동적으로 엄청난 사진인데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다 이 사진을 이제 조건하에 찍으셨을 테니까 서울 이랜드 FC 요거를 들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진짜 대박이다. 어떻게 이걸 사진? 아무튼 서울 이랜드 FC 그리고 서울 이랜드가 이제 약간 요쪽 거의 비키니 옷을 입고 찍으셨네. 예, 이거 말하면은 바로 비키니라고 하는 순간 아마 이 게시판을 가서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거 어떻게 찍은 거예요? 이 배우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서울 이랜드와 성남의 굿즈를 들고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이거 좋아요를 한번 제가 뒤늦게 눌렀습니다. 아무튼 뭐 본 거는 진작 봤고요. 방송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겠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지금 눌렀거든요. 예. 여튼 정말 놀라울 따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댓글로 남겨주셨네요. 대주님 본처 성남 블랙레모와 후처 이랜드 화이트 미오 중 취향에 부합하는 배우는 누구인지 행복한 고민 끝에 선택을 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 둘 다 좋은데 꼭 선택해야 되나요? 그냥 무승부를 하겠습니다. 근데 무승부하면 성남이 지는 건가? 뭐 성남 배우는 저분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예. 둘 다 내면은 훌륭하시겠지만 그래 그 얼굴이 중요한 건 아닌데 얼굴을 보면은 이시카 미오 이분이 좀 더 낫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 요 얘기는 요까지 하고 근데 정말 놀랬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진까지 올려주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근데 이거 썸네일은 못 쓰겠죠, 당연히. 위험하니까 우선은 뭐 하도록 하고요. 몇 가지만 이제 좀 제가 저장을 해서 혹시라도 에몽 PD님한테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몽 PD님 흐뭇하실 것 같아요. 흐뭇하게 이제 보시면서 이분이 서울 이랜드 굿즈를 들고 계시네. 이분의 작품을 제가 잘 감상해야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제가 한번 반응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계속 이어지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6시 대 고한, 오겜, 타노스까지 등장한 연장전 썸네일만큼이나 재미있는 연장전 잘 들었습니다. 재혼 대입바로서 오랜만에 두 패널분이 대전 현지에서 녹음하신 방송도 너무 좋았고 다양한 주제와 프리뷰까지 잘 들었습니다. 대전팬 대인님이 잠깐 희망하신 또 한 번의 연장전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연장전 때 리그2 총정리가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주간 K리그 패널 청취자분들이 두루 연관된 지난 라운드 너무 흥미롭게 봤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게 된 지훈님의 울산과 웅하범님의 대구는 말할 것도 없고 리그2도 굉장했죠. 일단 떠나간 감독의 발목을 붙잡은 여자나느님의 충남 아산의 승리, 그리고 부산팬 대준법 회원님께서 대준님을 위해 부산 선수들에게 특별한 압력을 넣으신 건지 부산의 거짓말 같은 접대 자책골을 거둔 성남의 극적인 승리. 예,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예, 감사하지만 꼭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면서요. 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거짓말처럼 대준님의 응원팀 둘이 맞붙게 됐고 리그2 남은 경기들은 패널분들이 선호하시는 수도권 경기로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이보다 재밌는 영화나 스포츠 리그가 또 있을까요? 네, 공감합니다. 정말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성남이 이겨서가 아니라 그 성남 제가 이제 바랬던 대로 된 거는 당연히 좋은데 그거랑 별개로 마지막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진짜. 여튼 지루한 A매치 따위는 진작에 잊었고 저는 남은 리그 일정에 열광하며 주간 K리그를 열심히 듣겠습니다. 팟빵이 이전처럼 저작권 태클을 걸지 않았다면
성남전 끝나고 탄천에 올려 퍼진 그대에게를 신청했을 것 같습니다. 각 경기 현장에 가셨던 패널분들의 생생한 리뷰와 프리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까북툰의 이제 웹툰 이 장면도 이제 사진으로 첨부해 주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대댓글이 이어지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까북툰도 언급한 것처럼 끝까지 빅잼이 K리그에 있어 광주의 역할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리그2 4위 서울 이랜드와 5위 성남FC가 붙는 27일 오후 7시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준 플레이오프 단판 대결이 펼쳐진다라는 이 기사를 올려주셨네요. 다음에 올라왔던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습니다. 이제 멸망전과 함께 이렇게 되네요. 저는 뭐 결국은 뭐 어디까지 서울 이랜드와 성남과 서울 이랜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보여준 것만 해도 박수치만 하고요. 예, 뭐 승리한 팀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축하 박수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성남을 더 응원하는 건 맞다는 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아빠님께서 예, 전반전 올라오자마자 잘 듣겠습니다라고 아침 이른 시간에 올려주셨고요. 쿠사마님이 이제 가장 최근에 남겨주신 댓글인데 이거 한번 지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승강프로과 코컵 결승 직관 갈 예정인데 기회가 되면 인사드리고 싶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한번 좀 뵐 수 있으면 뵈면 좋을 것 같네요. 저 승강 플레이오프 승강 플레이오프라는 게 어떤 경기인지 모르겠지만 혹시 준 플레이오프는 안 가시나요? 준 플레이오프 목동 경기도 혹시 오시게 되면은요 제 메일이 있죠. 저희 KDJ20286 다음점 넷으로 이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한번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번호를 여기다가 공개를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또 몰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메일 정도까지만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이메일로 소통을 할 수 있으면 이메일에 뭐 요즘 다 그러실 것 같은데 이메일 다 그 어플이 다 깔려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메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과 그리고 데레스님의 정말 충격적인 정말 신선한 충격이네요. 근데 저를 위해서 저 AV 배우들이 제가 좋아하는 최애 팀과 세컨 팀의 굿즈를 들고 사진 찍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짜. 이거 진짜 이 주최 측이라던가 아무래도 요런 뭐 계약 관계나 이런 게 묶여 있지 않는다면 썸네일을 진짜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도 아마 데레스님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상 당부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연장전으로 다시 찾아오겠죠. 연장전을 이제 뭐 길게는 못할 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상황상 뭐 길게 할 수 있으면 길게 할 텐데 아마 상황상 복잡해서 안 되겠지만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주중에 펼쳐지고 있는 아침 얘기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준 플레이오프 경기에 대한 바로 경기 보자마자 올리는 리뷰일 거라서 따끈따끈한 리뷰일 겁니다. 그리고 진짜 리그1 38라운드 최종전에 관련된 그 얘기도 같이 이때 연장전에 녹아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 연장전 때 다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렇게 저 혼자 너무 주저리 너무 길게 해서 좀 지루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좀 이렇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주간치 K리그가 그래도 팟빵 쪽에서 또 저희를 많이 신경 써주는지 이제 메인에 저희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그 팟빵 메인에도 저희를 위해서 따로 이제 썸네일도 막 만들어주시고 메인에 띄워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기대도 안 했는데 6시 내고한 이거는 진짜 이거는 썸네일을 재밌게 막 어그로 끌긴 했겠지만 팟빵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데는 우리가 추천을 안 뜨겠구나 했는데 그걸 또 추천을 올려주셨습니다. 팟빵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팟빵이 솔직히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청취 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팟빵 측에서는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댓글창도 댓글이 달리면은 알람이 뜰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고 게시판 기능도 새로 만들기도 했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팟빵도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막 업로드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팟빵에 대해서 좀 원망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좀 팟빵 측도 뭐 이유가 있었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이해보고 이제 감사한 마음도 조금 가지려고 합니다. 여튼 이렇게 저희 방송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얌스튜디오의 이동준 대표님처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정말 청취자분들도 이렇게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는지 순위도 꽤 꾸준하게 좋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건 다 이렇게 도와주신 분들이 다 있었기 덕분이라 생각해서 저희 감사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번 508화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08화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508화 연장전 때 다시 한번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 508화 후반전은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방송 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남은 직관 또 안전하게 감기 조심하시면서 따뜻하게 입고 경기를 직관하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너는 알까 네 작은 코가 동그란 두 눈이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알까 네 생각보다 더 많이 봐왔던 나의 시선 부러운 바람결에 한창은 날리는 머리카락을 그냥 내버려둔 너는 아름다웠어 너는 알까 감은 눈 위로 아슬한 눈썹이 얼마나 예쁜지 너는 알까 작은 입술이 수줍은 두 뺨이 얼마나 불거운 너의 뒤에 한창 솟아오른 노을빛을 보며 깨달았어 잊지 못할 거란 건 절대 너는 알까 그날의 우리 한 곳을 바라본 순간의 떨림을 너는 알까 네 생각보다 더 많이 봐왔던 나의 시선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주간 K리그 방송은 K리그 넘버원이에요. 후반전은 지우 씨가 엄청 좋아하네. 뭐가? 우리 방송할 때 너무 오래 해가지고 지우 씨가 너무 힘들어했는데 오늘 리그 원만 하고 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얘를 자르니까 2시간이 안 넘었네요. 그러니까 제가 문자 보내드릴게.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게. 오늘 최초로 2시간 언더로 끊었네요. 지우 씨 너무 웃기다. 우리가 긴 거를 이제 청취자분들 중에는 이제 긴 방송을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방송 만드는 입장이 너무 기니까 어차피 이거 두 개로 전반 후반 나눠서 네, 이게 후반전이 될 거예요. 네. 후반전인데 리그2 얘기인데 여자나느님 얘기를 듣고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제가 따로 녹음해서 댓글이랑 리그2 이야기는 그때 난 제가 따로 아산 경기만 제대로 봤습니다. 네네. 저도 성남밖에 제대로 못 봤고 나머지는 사실 나머지 아예 못 봤죠. 네, 뭐라 해야 되냐, 그 이슈 위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근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 그리고 나름은 근데 청취 수가 예전만큼이 아니라서 아쉽긴 한데 순위는 또 좋아요. 참 팟빵이 어떻게 돌파구를 차지해야 되는지. 그리고 댓글 중에 몇 개만 좀 해도 될까요? 어떤 얘기 준비하셨는지 이따가 제가 서프라이즈로 진짜 리얼하게 놀래면서 진짜 놀래는 척이 아니라 진짜 놀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산 얘기하고 네네. 그 다음에 할 얘기가 뭐 있나? 댓글 중에서 여자나느님이 한 얘기가 이 댓글 남기셨을 때 상황 그 얘기하면서 그 정도만 배경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어이없는 북한 얘기 하나 할 게 있고 재섭씨 얘기로 어이없는 북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네, 진짜 웃기는 나라. 진짜요? 노스 코리아. 역시 노스페이스. 겨울이 됐나 노스페이스의 계절이 왔습니다.
아 북쪽 노스 아니었나? 예? 북쪽 노스 아니었나?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날아오르라 주작이